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손흥민에게 다가간 여직원의 반응. 손흥민이 바쁜 일정 속에 인터뷰를 거절했다. 웬만하면 모든 인터뷰를 했지만 예외도 있었다. 월드클래스 거절에 호주 현지 취재진에 이어 영국 매체들이 크게 감탄했다.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끝나고 휴식하지 못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끝난 직후 전세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가 친선전을 치러야 했다. 급유를 위해 스리랑카에 머무는 일까지 있어 2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호주 멜버른으로 날아갔다. 늦은 밤 도착해 버스에서 내린 손흥민은 후드를 푹 눌러쓴 채 호텔로 들어갔고, 토트넘은 멜버른 크리켓 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호주 팬 환호 속에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은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취재진들은 손흥민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두 손을 펼치며 거듭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모습에 고맙다. 즐거운 휴가가 되길 바란다 라며 응원했다. 손흥민은 엄지를 호주 취재진의 엄지를 치켜세워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손흥민 모습을 본 루카스 리날도 기자는 정말 멋진 방법으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휴식을 취할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알렸다. 호주 ESPN에서 활동하는 조이 린치 기자도 손흥민보다 친절하게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를 거절한 선수는 없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손흥민은 호주에서 친선전이 끝나고 난 이후 곧바로 한국행에 몸을 실었다.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는 지친 몸에도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국내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싱가포르 원정 경기와 홈에서 중국과 2연전을 치를 예정이다. 여기 남았으면 손흥민의 꿈 이뤄질 수 있을까? 미래 확신 못해. 오른쪽 화살표 3주 안에 정해진다. 티모 베르너 28가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32 이상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뛸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26일 한국 시간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베르너가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도 토트넘 선수일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토트넘은 그와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베르너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 베르너로서도 라이프치히에서 벤치만 지키고 있던 상황이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독일 대표팀에 복귀해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에 출전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다. 출전 시간을 원하는 베르너와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던 토트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이적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운 공격수 옵션이 필요했고, 부담없이 당장 데려올 수 있는 베르너를 택했다. 베르너는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치긴 했다.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한 강점을 보여주며 리그 13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브레넌 존슨이나 데얀 쿨루셉스키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고질적인 결정력 문제. 베르너는 손쉬운 기회도 여러 번 놓치며 토트넘 팬들의 속을 태웠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엔 부족함이 보였다. 게다가 시즌 막판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다. 토트넘도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치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토트넘 완전 이적도 불투명하다. 토트넘은 1,450만 파운드, 약 252억 원 정도면 베르너의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16만 5천 파운드,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베르너의 높은 주급과 형편없는 마무리 능력을 고려하면 쉽게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 영국 더 부트룸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끝났지만 토트넘엔 여전히 큰 의문이 하나 남아있다. 베르너의 미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라며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생활을 꽤 잘 시작했다. 하지만 부상당하기 전까지 갈수록 성과가 미미해졌다 라고 평가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역시 베르너의 미래는 안개 속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JD 풋볼에 출연해 베르너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가 팀에 남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앞서 주장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베르너와 함께 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베르너가 감독님이 요구한 바를 잘 들은 것 같다.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선 윙어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넓고 올바른 위치에 머무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가 남아있길 원한다. 라며 희망사항을 드러냈다. 그러나 손흥민의 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독일 빌트에 따르면 베르너의 완전 이적 옵션을 6월 14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으로선 고민할 시간이 3주 정도 남은 셈이다. 베르너가 주급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종 결정이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더 부트룸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 베르너를 낚아챌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베르너는 현재로선 토트넘에 잘 맞는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1,500만 파운드면 다른 클럽엔 싼 값일 수도 있다. 확실히 UCL 경험이 풍부하고 독일에서 괜찮은 득점 기록을 가졌던 선수에게는 나쁜 금액이 아니다. 다른 팀이 접근해도 놀라지 마라 라고 강조했다. 3. 승격 피오 때문에 토트넘이 왜 울까? 선수 수급 꼬였네. 무슨 사연? 토트넘 호스퍼가 챔피언십 2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 결과에 피해를 보게 됐다. 자신들이 생각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사우샘프턴은 지난 26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1에서 0 승리를 거두고 강등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했다. 사우샘프턴은 2부 1위 레스터시티, 2위 입스위치 타운과 함께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토트넘은 사우샘프턴 승리가 반갑지만은 않다. 자신들이 구상한 이적 시장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토트넘은 사우샘프턴 풀백인 카일 워커 피터스를 데스티니 우도기, 레프트백과 페드로 포로, 라이트백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백업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사우샘프턴이 그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토트넘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토트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겼다. 매체는 토트넘은 승격 기회를 놓친 후 조 로든을 리즈에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로든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12개월만 남은 상황에서 리즈로 이적할 것이 유력했으나 리즈가 챔피언십에 잔류하면서 클럽 일부 사람들은 리즈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자신들의 유스 출신인 워커 피터스를 다시 데려오고자 했다. 토트넘은 지난 2020년 8월 워커 피터스를 팔았으나 이제 그가 다시 필요해졌다. 당시만 해도 토트넘에는 워커 피터스의 자리가 없었다. 오른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었던 그의 자리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고 그의 기량도 경쟁자들을 제칠 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우샘프턴 이적 후 그의 기량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번 시즌 사우샘프턴의 승격에도 일조했다. 그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는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어 토트넘의 주전 왼쪽 풀백인 우도기와 오른쪽 풀백인 포로를 대신해서 기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그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만든 정책인 홈그로운 선수이기도 하다. 홈그로운이란 프리미어리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적에 상관없이 21세 이전의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스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25명이 명단 중 8명 이상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홈그로운을 충족한 벤 데이비스를 팔고 워커 피터스를 영입해 메우려 했으나 쉽지 않게 됐다. 로든의 판매도 마찬가지였다. 토트넘은 지난 2020년 여름 로든을 이번 여름 그가 임대로 떠난 리즈에 판매하려고 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 계약이 끝나기에 자유계약보다는 이번 여름 그를 팔고 돈을 얻을 생각이었다. 로든은 토트넘이 베이징 과안에서 뛰던 김민재를 포기하고 영입한 센터백이었다. 웨일스 출신의 당시 20대 초반의 로든을 장기적인 토트넘의 센터백으로 보고 영입했다.
하지만 로드는 토트넘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시즌 동안 24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그는 지난 시즌 프랑스 스타드 렌으로 임대를 떠났고 이번 시즌에는 리즈로 향했다. 이번 시즌 로드는 리즈에서 붙박이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리즈와 로든 모두 서로를 원했기에 리즈가 일부 리그에 승격할 경우 영구 이적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나 무산됐다. 프리미어리그와 2부 리그는 자금의 차이가 크기에 리즈로서도 토트넘의 로든 같은 선수를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기에는 부담이다. 이번 여름 대변화를 예고한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외에도 판매하거나 영입할 선수가 많다. TBR 풋볼은 토트넘이 큰 지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름에 그들은 후보 선수들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싶어 하지 않는다. 며 이번 경기가 토트넘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